안녕하세요. 헬로헤더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참 여행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여행지, 마음을 먹고 좀 많은 시간을 또 투자를 해야지만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죠. 이렇게 먼 곳 말고요. 주변에서 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하지만 또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 어디일까요? 오늘 헬로헤더는요, 그 특별한 장소로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특별한 곳으로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어딘지 많이들 궁금하시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여행 길잡이가 돼주실 트래블 메이커 송소진 작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가을이 점점 또 깊어지고 있죠. 아쉬워요. 네, 그쵸. 왜냐면 가을이 또 점점 좀 짧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같이 또 파란 하늘이 또 예쁘게 펼쳐질 때 딱 드는 생각, 떠나고 싶다. 작가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른 계절보다도 유독 가을에 많이 떠나보고 싶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매번 가는 곳이 또 똑같다 이런 분들 계세요. 또 시간 많이 내야 돼서 좀 불편하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새롭게 떠나볼 만한 곳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지난달과 이번 달 새롭게 문을 연 박물관과 전시관 그리고 전시회 소식들을 오늘 모아봤습니다.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 분포하고 있으니까요. 주말을 이용해 가볍게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곳을 다녀오시거나 1박 2일로 여행까지 겸해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새롭게 문을 연 박물관과 그리고 전시관들이라고 하니까 요즘 많은 여성분들이 또 전시 즐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참 오늘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곳씩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서울 종로 옥인동에 위치한 박노수 미술관입니다. 해방 후 한국화 1세대로 불리는 고 박노수 화백의 딸인 박이선 씨가 아버지의 작품을 비롯해 소장품 1000여 점을 모두 기증하면서 이 미술관을 개관하게 됐습니다. 또 이 미술관은 고 박노수 화백이 40여 년을 살았던 곳으로 일제강점기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방 구석에 남아있는 벽난로 자리, 지붕 모양대로 천장이 경사진 다락방도 모두 하나의 작품입니다. 현재 미술관에서는 달과 소년을 주제로 첫 전시를 열고 있는데요. 호수가 빛에 반짝이는 것처럼 선명한 푸른색이 돋보이는 수묵 담채화들이 인상적입니다. 개관을 맞아 첫 전시는 연말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왠지 종로는 가을의 동네일 것 같은 뭔가 계절 가을과 참 어울리는 그런 동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종로로 먼저 떠나봤네요. 박노수 미술관, 특히나 이 화백이 직접 실제로 거주했던 곳에 이렇게 미술관을 연 거라서 규모는 비록 작을지라도 어떤 장소 그리고 작품들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또 관객들에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서촌 먼저 들려봤고요. 자, 이어서 어느 동네로 또 떠나볼까요? 네, 이번에는 강원도 춘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춘천 애니메이션 박물관의 로봇 상설 체험관인 로봇 스튜디오가 문을 열었는데요. 로봇 스튜디오에는 동물이나 사람 모형 등 모두 126대의 로봇이 7개의 주제에 따라 전시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부터 직접 조종해서 움직이는 로봇까지 다양한 최첨단 로봇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이돌처럼 최신 유행곡에 맞춰 12개의 관절을 이용해 춤을 추는 휴머로이드 로봇도 볼 수 있고요. 리모컨으로 로봇을 조종해 축구와 복싱 등 다양한 스포츠 게임도 즐겨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만 했던 로봇들을 이곳 춘천 로봇 스튜디오에서는 모두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과 어디를 가면 좋을까 고민이시라면 이번 주말 춘천에 있는 로봇 스튜디오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들과 가기 좋은 곳 한 곳 더 소개해 드릴게요. 충청북도 청주의 흥덕사지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를 주조 인쇄한 곳이죠. 그래서 흥덕사지 옆에는 현재 고인쇄 박물관도 있는데요. 이번에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도 문을 열었습니다. 금속활자 제작 기술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공간으로 1985년 직지가 발굴된 지 28년 만에 전수관으로 문을 열게 된 것인데요. 가마 등을 갖춘 금속 활자 주조실과 활자장 작업실 등
고인쇄 금속 활자를 옛 방식대로 주조 인쇄할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금속 활자 주조 과정의 시연이 펼쳐지고요. 금속 활자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고인쇄 박물관에서 우리의 인쇄 문화를 공부한 뒤 이곳 금속 활자 주조 전시관에서 직접 금속 활자 만들기를 체험해 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춘천에 있는 로봇박물관 그리고 충북 청주에 있는 고인쇄 박물관 모두 둘러보고 왔습니다. 저는 이 둘 중에 춘천에 있는 로봇박물관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족 단위분들 많이 다녀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연도 즐기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또 로봇박물관에서 체험학습도 함께 즐길 수 있잖아요. 네, 좋은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어디로 한번 떠나볼까요? 네, 이번에는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부 대전청사에는 기록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통일과 외교 등 주요 기록물과 중부권 국가기관 기록물을 보존하는 곳인데요. 대전 기록관은 대통령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성남 대통령 기록관과 정부 각 부처의 주요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성남 나라 기록관, 그리고 조선왕조실록과 일제강점기 총독부 기록물 등을 보존하는 부산 역사기록관에 이어 네 번째 정부 기록관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곳에는 총 80만 권의 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는 첨단 서고와 보건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요. 현재는 개관을 기념해 여성기록 특별전도 열리고 있습니다. 3.1운동의 주역 유관순 열사 등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수영 기록표를 비롯해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기록들을 볼 수 있는데요. 위안소 지도와 1945년 작성된 수용인명부, 일본군의 조직적인 위안부 강제 징집 내용을 담고 있는 판결문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해방 이후 여성 기록 코너에는 해녀와 노점상, 독일 파견 간호사 등 치열하게 삶을 이어간 여성들의 억척스런 삶의 기록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어머니의 시간 코너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어머니 광락원 여사를 포함해 로봇다리 수영 선수 김세진 군의 어머니 양정숙 씨의 기록도 전시돼 있는 등 다양한 기록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담고 있는 대전 기록관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기록관까지 여러 가지 박물관들 쭉 둘러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전시회 소식도 전해주신다고요. 네. 네, 경남 산청에서는 2013 산청 세계 전통의학 엑스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유산인 동의보감의 발간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엑스포에는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다양한데요. 우선 동의보감의 발간 과정과 의의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동의보감 박물관이 있고요. 동아시아 지역 중을 중심으로 20개 나라의 전통의학이 한자리에 모인 세계관과 8개의 전시관이 마련돼 있습니다. 또한 무료 한방진료와 조격체험, 사상체질 진단과 침뜸 체험 행사장, 편백나무가 뿜어내는 피톤치드를 만끽하며 21km를 걷는 동의보감 둘레길 등 20여 가지 체험 행사가 마련돼 있고요. 이와 함께 전통의학 관련 국제 학술 행사는 물론 행사 기간 내내 160여 차례의 공연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2013 산청 세계 전통의학 엑스포는 10월 20일까지 열리니까요. 지리산 자락에 마련된 행사장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만 봐도 참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여기에 좀 다녀오면 정말 건강을 되찾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요. 또 한의학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또 여기에다가 다양한 체험 활동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청 세계전통의학 엑스포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이번에는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서는 디자인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거시기 머시기인데요. 주제가 참 재밌죠? 무언가가 얼른 생각나지 않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거시기 머시기라고만 해도 알아듣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는 이 단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디자인 비엔날레에는 24개국 6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올해 행사의 특징은 미술 작품을 전시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와 공공성, 지역성 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국내 보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콩닥콩 어린이집이라는 체험관도 마련했고요. 빵을 직접 반죽하고 모양을 내서 구워보며 안전한 먹거리의 소중함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많이 마련돼 있으니까요. 광주에 가신다면 11월 3일까지 열리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도 놓치지 말고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박물관이나 전시관이라고 하면 뭐 옛 고대 유물들이 많이 있고 사진이나 미술품들을 그저 쫙 진열만 해놓은 곳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박물관과 그리고 전시관 정말 다양한 체험 활동, 또 다양한 전시회, 특히나 관객들과 함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있다니까 정말 매력 있는 그런 전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또 일상에서 멀리 벗어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이렇게 도심에서 가까운 전시관들 찾아서 눈과 마음 모두 즐겁게 해주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트래블 메이커 송수진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헬로웨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헬로웨더를 다시 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YTN 웨더 홈페이지와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YTN 웨더 애플리케이션 꼭 다운받으셔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